우리 시를 한 걸음 더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들을 보면서 이 시의 의미를 다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답변한 것 중에 보면은 벌써 윤동주에 대한 지식이 있거나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운 한국사 시간에 배운 그때 당시의 역사 상황을 알고 있어서 먼저 얘기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건 정확한 단계를 밟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를 받잖아요. 모르는 시를 받으면 여러분들 시인의 정보가 없을 거예요. 그럼 1번으로 뭘 해야 하느냐? 1번으로는 시 자체 내용을 파악하는 겁니다. 수능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수능 시 문제에서 3개가 나오면 무조건 첫 번째 문제는 시만의 그 시 자체만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지금까지의 활동들은 선생님이 시 자체의 내용을 파악하는 걸 한 거예요. 화, 대, 상, 정, 태, 형상화 방법, 운율, 이미지, 그리고 표현 방법들로 이 시의 의미를 파악한 거예요. 이제 아래 나올 영상들은 윤동주에 대해서 알아보고 한번 시를 다시 해석해보자. 그리고 한국사에서 배우는 그때 당시 일제강점기의 내용을 알고 시를 해석해보자 라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건넘지 말고 오버하지 말고 단계를 맞춰서 함께 가봅시다. 시작.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살펴봤겠네요. 그럼 여러분들 윤동주 시인이 어떤 행동을 어떤 일을 한 사람입니까? 일제에 대해서 저항한 독립운동 시인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것을 바탕으로 할 때 시에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있겠죠. 그걸 선생님과 지금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교과서를 보면요. 여러분들 58쪽, 59쪽이에요.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 봅시다. 여러분들 58쪽에 밑에서부터 3줄 위에 이 구절이 있어요. 오연에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자 이거 아까 우리 그냥 글만 볼 때는 중국 이름 다른 나라 이름 같다고 그랬어. 우리나라에 이런 한 글자 이름이 없잖아. 그럼 근데 아까 이거 윤동주 시인의 걸 보니까 윤동주 시인이 어렸을 때 어디서 자랐다? 북간도. 북간도에는 원래 누가 삽니까? 중국 사람들 살죠? 그러면 이 이름은 중국 소녀들의 이름이란 걸로 할 수 있어요. 아, 윤동주 시인이 유년 시절 어렸을 때 북간도 중국 땅에서 자란 걸 비추어 봤을 때 이 그리운 대상들은 거기서 사귄 중국 소녀들이겠구나. 이럴 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습성어만 무턱대고 보면 그냥 바로 이게 중국 애들인 것 같은데 아니요. 윤동주 시인을 알아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넘어갑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7년 봅시다.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어머니가 북간도에 있대. 윤동주 씨는 북간도에서 공부하려고 일본을 가고 다른 쪽으로 왔죠? 그렇다면 북간도는 어떤 고향입니까? 시인의 자라왔던 고향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시인의 고향이에요. 시만을 봤을 땐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윤동주 시인이 어렸을 때 그리고 삶이 어떠했는지 보면 이 북간도는 윤동주 시인의 고향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59쪽 마저 합시다. 여러분 59쪽 마지막 10년을 보면요. 여러분들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자, 나의 별에도 봄이 온대. 그럼 겨울은 어떤 걸로 볼 수 있어? 일제치하. 암울한 현실이잖아. 일제치하, 일제강점기. 그 겨울이 지나면 나의 별. 나의 별은 그럼 뭘까? 조국, 우리나라. 일제강점기가 지나서 우리나라에도 봄이 오면 그럼 봄은 뭐겠어? 봄은 우리 조국, 우리나라의 광복이겠지. 그렇죠? 윤동주 시인의 독립운동가로서의 삶과 그리고 그때 당시가 일제강점기였다는 것들을 확인하면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겨울이 일제강점기라는 거, 나의 별이 조국이라는 거, 봄은 조국 광복이라는 거.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윤동주 시인과 일제강점기 시대라는 걸 알았을 때 이 시가 비로소 이거는 독립운동에 대한 그런 독립운동에 대한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을 통해 조국 광복을 희망하는 윤동주 시인의 뜻이 담겨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시 자체에서는 발견할 수 없어요. 윤동주 시인과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을 알아야지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해석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계로
확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나가는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합니다. 한간에 학계에서 많은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과연 윤동주 시인은 독립운동가인가? 독립운동 시인으로 볼 수 있는가? 란 논쟁이었어요. 근데 이육사 시인과 비교되기도 하죠. 왜요? 이육사 시인은 명확한 독립운동가예요. 총을 가지고서도 투쟁하기도 했고요. 직접 일본군과 싸우기도 했어요. 그리고 투옥돼서 264번이라는 죄수 번호를 받고 그거를 시인 명으로 해서 시를 창작했어요. 시에서도 그런 내용이 아주 두드러져요. 근데 윤동주 시인은 왜 논란의 중심이 됐냐? 윤동주 시인의 시에서는 거의 내용이 부끄러움과 자기 성찰이에요. 무슨 독립운동을 했냐 이거죠. 그런 것들이 없는데 어떻게 독립운동 시인이란 칭호를 받을 수 있냐. 더욱더 힘들고 치열하게 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봅시다. 생각해 봤어요? 선생님과 함께 나눠봐요. 선생님은 서정주라는 시인도 알고 있습니다. 서정주 시인은 일제치하에서 일본에 협조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일본을 위해 싸우라고 그런 문장도 만들어서 일본에게 바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시는 우리 과거부터 지금까지 빼놓지 않고 배워요. 왜냐고요? 그분이 그런 그러니까 친일을 했어요. 솔직히. 근데 친일을 해서 그거는 지탄받고 규탄받아야 돼요. 욕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시인의 시가 우리의 전통적인 내용을 잘 다루고 우리의 정서를 너무 잘 다루고 있어서 빼놓지 않고 배워야 할 시예요. 이념 때문에,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 시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봅시다. 서정주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중에 신문 인터뷰에서 왜 당신은 그때 친일을 했나요? 했더니 그 시인의 말은 뭔 줄 알아요? 나는 우리나라가 평생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일본의 지배하에 있어서 다시 독립할 날이 없을 줄 알았다 라고 말했대요. 어느 누군가는, 편드는 사람은 순수하구나 라고 하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의식이 부재예요. 자, 상대방을 평가할 때 역사의식이 없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잘못된 말이에요. 역사의식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그 역사의식이 제대로 된 역사의식인지 아니면 잘못된 역사의식인지 시대를 바라보고 많이 파악할 수 있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서정주 시인의 역사 인식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항상 보편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정의, 인간이 꼭 지켜야 될 것 뭐죠? 사랑, 정의, 그런 것들, 자유 이런 것들이죠. 그럼 자유란 관점을 볼게요. 자유란 관점에서 우리는 왜 친일을 용납할 수 없는가? 자, 자유는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고 누구나가 지켜야 돼요. 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그건 자유를 준 걸까요? 아니요. 일본의 원래 목적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경제적 수탈과 정치적 수탈을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거였어요. 근데 그런 말에 속아요. 식민사관에 있는 사람들은 일본이 우리를 경제를 발전시켜주지 않았냐. 일본이 철도를 깔아주고 경제유통을 시켜주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후진국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거는 일면만 보는 행위예요. 그 목적은 일본의 자국 이익에 있지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누군가를 지배할 때는 자유란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해내야죠. 못 살아도 우리 스스로, 잘 살더라도 우리 힘으로 해야죠. 그렇다면 일본이 도와준 게 아니에요. 일본은 철저히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자유는 지켜졌나요? 서정주 시인은 거기서 역사인식을 잘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나머지 독립운동가들은 어떻게 했나요? 독립이 이루어질 거라는 희망도 없는데 자기 목숨과 자기의 꿈을, 자기 가족을 포기하면서까지 일본과 맞서 싸웠어요. 우리는
보편적이고 변치 않을 가치, 자유라는 가치를 바라봐야 합니다. 자유라는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싸웠어요.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행위가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건 그래서입니다. 그분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했어요. 친일? 과연 제대로 된 것인가? 친일은 왜 용서받을 수 없는가? 이런 마음가짐, 이런 현실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현실 인식에서 봤을 때 이육사 시인, 잊지 말아야 할 시인이죠. 이 현실 인식에서 봤을 때, 이 역사 의식에서 봤을 때 윤동주 시인, 비록 앞장서서 하진 않았지만 철저히 그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현실을 인식하고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인식했죠. 그 속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반성하고 그 반성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그 부끄러움으로 자기 성찰을 했던 시인.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윤동주 시인 모두가 독립운동을 했던 시인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다가올 수도 있어요. 왜요? 실제로 우리 대다수는 일본을 싫어하고 저항했지만 부끄러움을 안고 늘 살았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선생님도 윤동주 시인의 시가 와 닿는 겁니다. 보편적인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맞서 투쟁적으로 싸웠던 이육사 시인, 그리고 끊임없이 부끄러워하며 자기를 반성했던 시인. 우리는 이 두 축에서 독립운동 시인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윤동주 시인은 우리의 마음속에 부끄러움과 자기 반성과 성찰이라는 큰 과제를 안겨주고 우리를 계속 일깨워주는 시인으로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겁니다. 사랑합니다. 윤동주 시인.